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단계에서 4위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시도 당시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두 차례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4명을 확정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는 조 차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득표수 1, 2위를 기록해 일찌감치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때 김 전 차관의 득표수는 4표로 최종 후보자 중 가장 낮았는데요. 2차 투표에서는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김 전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뽑혔는데 김 전 차관은 여기에서도 구 고검장에게 한 표 뒤졌습니다. 득표 순위로 따지면 최종 후보자 중 1위가 조 차장, 2위가 배 연수원장이었고 구 고검장이 3위, 김 전 차관이 4위였던 셈인데요. 김 전 차관을 유력 후보자로 보는 외부 분위기와 달리 추천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 전 차관이 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데다 현직 검사가 아닌 점,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는 점 등 주로 단점이 부각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반면 추천위가 주목한 인물은 조 차장이었습니다. 추천위 관계자들은 후보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조 차장에게 청장을 맡겨야 검찰 조직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검찰 외부에서도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 보자면 조 차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순전히 검찰과 법조계의 의견일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조남관이 청장이 된다면 그 후 벌어질 일은 뻔하기 때문이죠. 배성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청장 출신의 윤석열이 대권주자로 나서는 상황에 검찰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건가요? 조 차장과 문재인 정부의 인연도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겠냐는 다소 황당한 분석도 있는데요. 조 차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특별감찰 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에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개혁을 이끌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남관이 그때의 조남관은 아니죠. 이미 조 차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 차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청장 징계 절차 당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역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키려는 그렇고 그런 검찰주의자로 검찰개혁을 탐탁치 않아 했던 거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 추천이 1차 투표에서 3표를, 2차 투표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표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줄곧 정치 중립 논란으로 조직에서 신망을 잃은 데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역풍을 맞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만 말이죠. 추천위에 참석한 이정수 검찰국장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 차관 등 친정부 인사인 듯 보이는 이들은 이 지검장에 대한 말을 아꼈다는 전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박상기도 의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숫자를 늘려 이 지검장을 올려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한 추천위원이 13명이 올라왔으니 절반 정도는 법무부의 후보군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이 기존 방식을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최종 후보자 숫자를 5명 또는 6명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투표가 이어졌고 다수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 숫자는 4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 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다음 주에 청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되고 새 청장은 5월 말쯤 임명될 전망입니다. 사실 4명의 후보 중 검찰청장 후보라고 생각되는 인사는 없는데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추천위에 후보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기 말,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청장이 누가 되느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부디 이번만큼은 권력다운 권력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현 신임 국힘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3일에 오찬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대응에 기가 찰 노릇인데요. 원내대표가 되니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김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는데요. 다만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과 회동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오찬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도 건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덕담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더 말해 뭐합니까? 이들의 머릿속은 온통 정권 재창출,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전부일 텐데요. 상생이나 협치는 그들에게는 먼 소리일 뿐이죠. 이제 곧 황교안 시즌2가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황교안과 나경원이 다시 복귀하면 참 가관일 듯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은 당선 순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기호 3번 김용민 후보, 기호 1번 강병원 후보, 기호 6번 백혜련 후보, 기호 7번 김영배 후보, 기호 4번 전해숙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난 4월 7일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여망을 깊게 새기겠습니다.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쟁에 참여해 주신 홍영표 우원식 후보님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서삼석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표 후보님의 계획에 대한 열정, 우원식 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헌신을 잘 수용하여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로 선출되신 5분의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당 174명의 국회의원과 소통하겠습니다. 전국의 당원 대의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협력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문 언론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20,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